거센 바람이 절벽 위를 휘몰아쳤습니다. 민두식과 민경채, 부녀가 낭떠러지 끝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기회? 넌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강제로 약을 먹였어. 민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전 살고 싶었어요. 회장 자리가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비를 버렸어? 날 죽이려 했어? 아버지도 절 사랑한 적 없잖아요. 전 평생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민경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발밑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물러서. 가까이 오지 마. 민두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뒤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민경채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대지 마.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그 순간 민두식의 발이 허공에 떴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다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버린 민경채와 민두식이 동시에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백설이는 회사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화면 속 흐릿한 차량 번호판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은 마우스를 쥔 채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6번째였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백설이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일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가 사라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각도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픽셀이 깨져 보이는 번호판,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메모했습니다. 문태경은 블랙박스 영상 수집에 나섰습니다. 주변 상가와 주차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떤 곳은 거절했고 어떤 곳은 흔쾌히 영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일 전 오후 6시경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태경이 한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실종 사건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행방불명되셔서.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주인은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태경은 긴장한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틀간의 추적 끝에 민두식이 탄 차량의 번호판이 포착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요, 여기 보세요. 백설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문태경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요. 이 차량 분명 회장님이 타신 차예요. 화면 속 차량은 분명 민두식이 탄 것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 차량 번호로 추적하겠습니다. 문태경이 즉시 노트북을 열어 차량 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차량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선재가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백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역시 김선재였어. 백설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경채도 함께였을 겁니다. 문태경이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죠. 그 둘이 한패니까요. 문태경은 김선재의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두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거래 내역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루시아 씨, 이것 좀 보십시오. 뭔데요? 백설이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병원 근처입니다.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근처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결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선재가 사용한 카드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민두식이 실종된 직후였습니다. 이 시간, 회장님이 실종된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백설이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감히 회장님을 정신병원에? 확실해 보입니다. 이 병원으로 가보시죠. 문태경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설이도 재킷을 걸치며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장 가요. 1분 1초가 급해요. 회장님이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실지.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워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본부장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이 속도로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문태경의 발이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고 도로 위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줄지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설이는 핸드백에서 민두식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구해야 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빨리 가요. 차는 정신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백설이의 눈빛은 결연했고 문태경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15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5분. 회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백설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신병원 격리실에 갇힌 민두식은 강제로 약을 먹이는 간호사들과 대치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물컵과 알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 여기서 당장 나가게 해줘. 민두식이 소리쳤지만 간호사들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환자분, 저항하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 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민두식은 버둥거렸지만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선 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다른 간호사가 약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꿀꺽 삼키세요. 안 그러면 주사 맞으실 겁니다. 민두식은 약을 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습니다. 목을 움직여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입을 벌리라고 했고 민두식은 혀를 내밀었습니다. 약은 혀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간호사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어냈습니다. 흰 알약이 변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을 내렸고 알약은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이것들이 날 바보로 만들 셈이구나. 민두식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5일째 되는 날 민두식은 창문 구조와 간호사 교대 시간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벽에 손톱으로 그어진 금이 5개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복도로 나가는 문은 간호사가 열어줘야 했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야. 민두식은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밖으로 나가고 간호사를 제압한 후 탈출한다.
간단했지만 실패하면 더 심한 감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에 민두식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줘요. 지금요? 방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막혔어요. 안 나와요. 민두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그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두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간호사가 앞서 걸었습니다. 민두식은 그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두식은 간호사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의 몸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민두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밟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4층, 3층, 2층.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유리문을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강화 유리였습니다. 제기랄.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화기였습니다. 저거다. 민두식은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절박함이 힘을 주었습니다. 소화기를 유리창에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타격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 나간다. 민두식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유리 파편에 손이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는 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병원 경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탈출이다. 잡아. 어디로 갔어? 저기 뛰어간다. 민두식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폐에 불이 나는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맨발이었기에 아스팔트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어둠 속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민두식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이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도로변에서 비틀거리는 민두식을 발견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맨발이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백설이가 소리쳤습니다. 문태경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입니다. 민두식은 탈진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었지만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백설이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멍든 손목이 보였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루시아예요. 백설이가 민두식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루시아 씨, 비켜나십시오. 문태경이 급히 민두식을 차에 태웠습니다. 민두식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5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응급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예요. 탈수와 영양실조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고 손에 상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응급실로 오십시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차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백설이는 뒷좌석에서 민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버티세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지만 이렇게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는 살아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병원으로 이송된 민두식은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제대로 못 드신 겁니까? 탈수가 심각합니다. 수액부터 마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을까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민두식은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민두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루시아, 문 본부장. 민두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김선재, 민경채, 그 둘이 날 정신병원에. 민두식이 증언했습니다. 김선재와 민경채가 자신을 납치해 감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김선재가 운전기사로 변장해서 차를 탔는데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어. 강제로 약을 먹이고 감금했어. 5일 동안이나요? 그래. 탈출하려고. 간호사를. 미안하지만. 민두식은 자신이 간호사를 가격하고 탈출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죽일 놈들. 내 딸이. 내 사람이.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백설이는 민두식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민두식은 5일간의 감금 생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제로 약을 먹인 것, 탈출한 과정, 김선재의 협박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선재가 말했어. 여기서 평생 살게 될 거라고. 민경채도 왔어. 날 보고 웃었어. 그 악질들. 백설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보하겠습니다. 문태경은 즉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 CCTV 영상과 입원 기록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입원 기록과 CCTV 영상을 주십시오. 불법 감금 사건입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정보는 함부로. 법적 조치를 원하십니까? 불법 감금에 가담한 공범으로 고소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주십시오. 문태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문태경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입원 기록, 간호 일지까지 빠짐없이 복사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에게서 민두식이 탈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탈출했다고? 그래. 내가 막으려 했는데. 간호사를 제압하고. 김선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감시도 못해? 미안해. 교대 시간에. 미안하다고 해결돼? 당장 가서 처리해.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입원 기록, CCTV 다 지워.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는 중이야. 김선재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를 몰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원장을 협박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선재는 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원 기록 다 지워요. 당장.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김선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당신도 공범이 되고 싶어요? 불법 감금 방조로 처벌받고 싶어요? 김선재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원장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빨리 지워요. CCTV 영상도 다 삭제하고. 하지만 원장은 이미 문태경에게 매수되어 모든 자료를 복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태연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는 척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네, 다 지웠습니다. CCTV는? 그것도 삭제했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다 지웠어요.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김선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일들이 삭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입 단속 잘하세요. 이 일은 없던 일이에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선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던 중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까 문 본부장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뭐?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분이 원장님과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USB를 가지고 가셨어요. 이 자식이 날 속였어? 김선재가 다시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원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문 본부장이 다 가져갔어요. 돈도 많이 주셨고. 얼마나 받았는데?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김선재는 원장을 밀쳐냈습니다. 원장이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뛰쳐나갔습니다. 민경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패했어. 문태경이 이미. 뭐?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끝난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단 만나요. 대책을 세워야 해. 어디서? 우리 아지트로 와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야 해.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들어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못 지켜서. 민경채가 김선재를 보자마자 욕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도망가야 해. 증거가 다 확보됐어. 김선재가 제안했습니다. 도망? 어디로? 우리가 도망가면 인정하는 거잖아. 민경채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우릴 가만 안 둘 거야. 끝까지 싸워. 증거가 뭐가 있어? CCTV? 입원 기록? 다 조작이라고 우기면 돼. 조작이라고? 누가 믿겠어? 믿게 만들어야지. 우리한테 변호사도 있고 돈도 있잖아. 두 사람은 민두식이 증거 없이는 자신들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민경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야지. 아니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아버지가 날 용서할까? 용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이제 전쟁이야.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한 민두식은 곧바로 회사로 복귀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경영진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5일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사들이 입을 모아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네. 민두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앉게. 긴 얘기가 될 거야. 이사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난 5일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당해 있었네. 뭐라고요?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가 감히? 민경채와 김선재 그 둘이 공모해서 날 납치했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가 자신의 아버지를 감금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민두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민경채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네가 한 짓이 용서가 돼? 민두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주세요. 민경채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선을 넘었어. 아버지, 제발. 전 아버지 딸이잖아요. 딸이 아비를 정신병원에 가도 강제로 약을 먹여? 민두식은 민경채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에 서명하며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경채, 넌 오늘부로 민강유통에서 영구 추방이다. 아버지, 제발. 이건 너무해요. 민경채가 울부짖었지만 민두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어내. 경비들이 민경채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손대지 마세요. 전 아직 사장이에요. 이미 아니야. 결의가 끝났어. 민경채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김선재가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민두식의 눈빛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김선재, 넌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을 말 없어. 당장 나가. 회장님, 제가 없으면 회사가 어떡해. 네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 아니, 너 같은 놈이 없어야 더 잘 돌아가지. 김선재는 비자금 자료를 들고 협박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도 깨끗하지 않잖습니까? 이 자료 검찰에 넘기면 회장님도 끝입니다. 그래, 해봐. 민두식은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문태경이 나섰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 완료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수하실 겁니다. 뭐?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비리도 다 밝혀질 거야. 경찰이 곧 올 거다. 이중장부 횡령, 배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지.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럼 같이 죽자. 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정리할 때도 됐어. 김선재가 민두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민두식, 너도 끝이야. 끌어내. 민두식의 명령에 김선재는 회장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절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미소가 누구 딸인지 알아? 내 딸이야. 루시아가 백설이라고. 김선재의 마지막 폭탄 발언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백설이는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김선재의 폭로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세요. 고맙네, 루시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백설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두식은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설이는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선재를 체포하러 회사로 왔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4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김선재 씨, 불법 감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선재는 저항하며 민두식과 민경채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범죄자는 민두식이에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는 김선재를 주목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세히 말씀하시죠. 민두식이 조필두를 살해했어요. 30년 전 사건의 증인을 입막음하려고 죽였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오판술 금고에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도 알아요. 전부 다 폭로할 수 있어요. 김선재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 아니 한기철. 그 사람 부모를 죽게 만든 배후가 민두식이에요. 도일실업 한경수 부부 기억하시죠? 그 사건도 민두식이 조작한 거예요. 검사는 김선재의 폭로에 관심을 보이며 추가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조사하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제가 다 증언할게요. 비자금 계좌번호, 거래 내역 다 알려드릴게요. 김선재는 수갑을 차면서도 백미소가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미소는 내 딸이었어요. 루시아가 백설이에요. 저 여자가 복수하러 온 거라고. 뭐라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백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친놈. 백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 미소는 내 딸이기도 해. 넌 날 이용한 거잖아. 복수하려고 우리 모두를 이용했잖아. 김선재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가만 안 둬. 다 폭로할 거야. 민두식도, 루시아도, 민경채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수사관이 김선재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루시아 사장님이 백설이라고. 그럼 복수하러 온 거였어? 백미소 사건. 기억나? 4년 전에. 맞아, 그때 그 여중생.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백설이는 침착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김선재의 폭로를 듣고 민두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30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게 회장님이었습니까? 민두식은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김선재가 거짓말을. 오해? 오판술 금고에 계약서가 있다는데요. 조필두를 살해한 것도 회장님 아닙니까? 문태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본부장. 진정하게. 얘기를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제 부모님을 돌려주시면 진정하죠. 30년을 기다렸어요. 문태경이 민두식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두식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부모님이 개발하신 기술을 빼앗고 사체로 몰아넣고 결국 죽게 만든 게 회장님이었어요. 민두식은 변명하다가 결국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눈을 감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아시면서도 저를 회사에 들이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책감이었어요? 아니면 날 감시하려고? 문태경이 소리쳤지만 민두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인정이군요. 문태경은 민두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두식의 몸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케어. 민두식이 기침을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진정하세요. 나요?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예요. 문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민두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밝혀졌어.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문태경이 선언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지쳤어. 민두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회장님, 아니 민두식.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왜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업이 급했어. 기술이 필요했어. 미안하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입니까? 문태경은 회장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비틀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민두식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한경수,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은 적막했고 민두식은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백설이는 집으로 돌아와 민세리를 마주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민강유통 불법 감금 사건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민세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휴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뉴스를 통해 김선재의 폭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백미소 엄마였어요? 백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민세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는 백미소를.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설이가 백미소의 엄마였다는 사실에 민세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케이크를. 그래서 미소가. 아니야, 세리. 넌 몰랐어. 넌 잘못이 없어. 백설이가 다가갔습니다. 민세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폭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카페에서 케이크를 미소 얼굴에. 그래서 심부름센터 사람들이. 민세리가 자신이 백미소를 폭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리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백미소가 죽었어요. 저 때문에. 민세리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넌 어른들한테 이용당한 거야. 모든 게 어른들 잘못이야. 민경채가, 김선재가, 민두식이.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 백설이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했잖아요. 제가 카페에서. 세리야, 너도 피해자야. 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민경채도 민 회장도 널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널 도구로만 썼어. 백설이의 손이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세리의 머리카락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나쁜 애예요. 저는.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그저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벌 받아야 해요. 저를 벌 주세요. 민세리는 백설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백설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민세리, 하지만 동시에 순수한 피해자이기도 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 세리야. 바닥에 엎드리지 마. 백설이가 민세리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미소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하늘에서 저를 미워하겠죠? 미소는 이미 하늘에 있어. 미소는 널 용서했을 거야.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 원망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미소는 그런 아이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백설이의 눈물은 딸을 잃은 슬픔이었고 민세리의 눈물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이럴 자격이 있어요? 살인자 딸이고 백미소를 괴롭힌 사람인데. 있어. 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고 빈 저택에 홀로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불을 켜도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실장마저 루시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공실장이 짐을 싸는 모습을 봤을 때 민경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실장, 어디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루시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공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날 버리고? 아가씨도 이제 아가씨가 아니시니까요. 회사에서 쫓겨나셨잖아요. 그래도 우린 오래 같이 있었잖아. 그건 저도 월급을 받아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가씨를 모실 이유가 없어요. 공실장의 차가운 말에 민경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공실장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술에 취해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실패했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경영학을 공부했던 날,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아버지 회의에 참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다 아버지를 위해서였는데. 왜 날 버린 거야? 사진 속 어린 민경채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정호세를 배신하고 민세리를 버렸던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세야, 미안해. 난 정말 널 사랑했어. 그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그 사람을요. 왜 난 그때 너를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권력을 선택했을까? 민경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벗겨지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맨 얼굴에는 주름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추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아버지, 호세, 세리, 다 내가 버렸어.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호세, 세리, 다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와인 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민경채는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난 괴물이 됐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어. 밤은 깊어갔고 민경채의 울음소리만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민강유통의 사장이었던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장현숙은 오판수를 만나 민두식 반대편에 서자고 설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술 씨,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장현숙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스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판술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불안해했습니다. 민두식은 곧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판술 씨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살인교사, 횡령, 배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장현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판술 씨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한경수 씨 사건 말이에요. 사채를 빌려주고 기술을 담보로 잡고 그 과정에서 민두식과 공모했죠. 오판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업이었다고요? 그런 변명이 법정에서 통할까요? 장현숙의 날카로운 말에 오판술은 움찔했습니다. 스텔라,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제안이죠. 판술 씨가 살 길은 민두식과 선을 긋는 거예요. 오판술이 보관하고 있던 문태경 부모의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장현숙이 요구했습니다. 그 계약서 말이에요. 한경수 씨 계약서요. 제게 주세요. 그걸 왜요? 그건 제 보험인데. 증거로 쓰려고요. 민두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니까요. 그 계약서만 있으면 민두식은 끝입니다. 오판술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보험이에요. 민 사장이 저를 배신하면 쓰려고 보관한 거예요. 보험? 판술 씨, 그 보험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공범으로 몰리면 어쩌려고요? 민두식이 잡히면 판술 씨도 같이 잡혀요. 장현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서예요. 판술 씨를 민강 유통의 최대 주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오판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만큼 보장하신다고요? 15% 지분을요? 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판술 씨도 아시잖아요. 장현숙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사장이 알면 민두식은 곧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판술 씨는 그저 계약서만 주시면 돼요. 오판술은 고민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죠. 대신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결국 오판술은 다음날 금고에서 계약서를 꺼내 장현숙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장현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계약서예요. 장현숙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경수의 서명이 선명했고 담보로 잡힌 기술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장현숙은 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민두식은 끝나요. 기술 절취와 살인 교사가 모두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두식은 백설이를 회장실로 불러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백설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 앉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회장님? 백설이는 침착하게 앉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나 고백할 게 있네. 민두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백설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문태경, 아니 한기철의 부모. 내가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백설이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알고 있었나? 민두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경수 씨 부부를 사채로 몰아넣고 기술을 빼앗고 결국 자살로 몰고 간 것도요.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전 모든 걸 알고 회장님 옆에 왔어요. 민두식은 문태경의 부모를 죽게 만든 것도 백미소 사건을 덮으려 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필두도 내가 죽였네. 비밀을 지키려고. 30년 전 사건의 증인을 없애려고.
회장님, 미소, 백미소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경채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손자 같은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용서해주게. 루시아. 민두식은 백설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백설이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백설이에요. 백미소의 엄마. 회장님이 죽게 만든 그 아이의 엄마예요. 뭐라고? 민두식은 충격과 배신감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루시아. 아니 자네가. 백설에? 네. 전 회장님을 속이고 이용했어요. 복수하러 온 거예요. 우리 미소가 겪은 고통을 회장님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당신만은 믿었는데. 민두식이 비틀거렸습니다. 믿음이요? 회장님은 우리 미소를 죽였어요. 제 인생을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루시아. 아니 백설이. 민두식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 아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가 돼요? 우리 미소가 돌아와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백설이는 물러섰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회장님이 받아야 할 벌은 이제부터예요. 법정에서,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셔야 해요. 루시아. 제발. 민두식은 손을 뻗었지만 백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두식 회장. 아니, 이제 회장도 아니시겠네요. 곧 피고인이 되실 테니까요. 백설이가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으악. 백설이. 루시아. 그의 마지막 비명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는 문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시작했어. 복수를 시작했어. 복도는 조용했고 백설이의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문태경은 검찰에 민두식을 살인교사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정의를 찾을 수 있겠네요. 문태경이 고소장을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장현숙이 제출한 계약서, 오판술의 진술서, 병원 기록, CCTV 영상, 조필두의 증언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살인교사, 기술 절취, 사기, 횡령. 죄목이 여러 개네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필두 씨 살해건도 수사하겠습니다. 손수건에서 민두식 씨 DNA가 검출됐다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조필두 씨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민두식은 병상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민두식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려. 난 아파. 병원에 있어야 해. 병원 치료는 구치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민강유통회장인데 이제 피의자십니다. 함께 가시죠. 민두식은 휠체어에 실려 호송차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민강유통회장이잖아. 체포당했네. 무슨 일이래. 수군거림 속에서 민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태경은 첫 공판날 법정에서 민두식과 마주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재벌 총수가 아니라 초라한 피의자였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문 본부장. 민두식이 문태경을 보며 말했지만 문태경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앞을 보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부모님, 이제야 복수를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태경은 법정을 나서며 부모님께 복수를 시작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후련함과 슬픔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해냈습니다. 30년. 길었습니다. 법정 밖 하늘은 맑았고 문태경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백설이를 만났습니다. 루시아 씨,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당신도요.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설이는 민강유통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주주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백설이에게 쏠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백설이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 씨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민수정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백설이 씨는 능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민지섭도 뒤따랐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장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찬성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판술도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백설이 씨를 지지합니다. 민경채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것들이 다 배신자들이야. 가결되었습니다. 백설이 씨가 신임 민강유통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백설이는 단상에 올라 첫 회장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강유통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비리와 부정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강유통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눈빛은 강렬했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문태경은 회사를 떠나 독립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백설이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씨, 아니 백설이 씨. 전 이제 떠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마웠어요. 본부장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부모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을 꽉 잡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본부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본부장님도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이제 부모님께 떳떳해졌어요. 문태경은 회사를 나섰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그를 비췄습니다.
민세리는 백설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민세리가 회장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세리야,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즐겁게 지내. 하지만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존재만으로도 엄마한테 큰 힘이 돼. 장현숙은 손녀를 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리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뭘 받아줘? 넌 내 손녀야. 당연한 거지. 세 사람은 포옹했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백설의 민세리, 장현숙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자. 과거는 과거야.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아 딸 미소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첫 번째 복수를 끝냈어. 민두식은 감옥에 갔고 민경채는 모든 걸 잃었어. 김선재도 체포됐고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엄마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게. 네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릴 거야. 백설이는 복수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믿고 기다려. 반드시 해낼게. 네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될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복수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리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우린 새로운 가족이 됐어. 미소야, 네 동생이 생긴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백설이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자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백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